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성대 경시 1학년 전기 29회에서 나왔던 3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해당 문제는요, 정답률이 4.9%예요. 여러분, 정답률이 굉장히 낮죠? 아시다시피 이제 5점짜리 문제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조건에 대해서 풀어보시겠어요? 한 시간을 3분 정도 두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 해설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8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줄 치면서 읽으면 좋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줄을 그어볼게요. 1부터 8까지의 숫자 카드를, 그죠? 1부터 8까지예요. 중요한 건 1부터 8까지라는 거예요. 0부터 9도 아니고 1부터 8까지. 이런 조건들을 달고 가셔야 돼요. 자, 이 숫자 카드를 하늘이랑 보람이가 다음과 같이 각각 4장씩 가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늘이가 가질 수 있는 카드 4장 중에서 가장 큰 숫자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하늘이는요, 4를, 보람이는 3은 반드시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늘, 보람 적으시면 좋겠죠. 하늘이는 반드시 4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는 반드시 3을 가지고 갈 겁니다. 자, 하늘이가 가진 카드 중에서 보람이가 가진 카드보다 1 더 큰 수는 4뿐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되겠네요. 하늘이가 가진 카드 중에서 보람이가 가진 카드보다 1 더 큰 것은 오직 이것뿐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 보람이가 가진 것보다 하늘이가 1 더 큰 걸 가진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3분 동안 문제를 풀 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예요. 재미있는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보람이가 만약에 숫자를 작은 수를 가지고 가요. 1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하늘이는 보람이보다 1 큰 수를 절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는 2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쵸? 이 조건 때문이에요. 2번 조건 때문이에요. 하늘이는 보람이가 가진 것보다 더하기 1인 숫자 카드를 가질 수가 절대 없어요. 예를 들면 보람이가 5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는 6을 절대 갖지 못해요. 보람이가 6을 갖잖아요. 하늘이는 7을 못 갖고요. 보람이가 7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하늘이는 8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람이가 가진 숫자 카드보다 하나 큰 거를 하늘이가 절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쓴 것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보람이가 숫자 5를 가져가는 순간 5, 6, 7을 다 가져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쵸? 자, 그런데요. 만약에 보람이가 5, 6, 7을 모두 가져갔다고 해보세요. 하늘이는 6도 못 가져가고 7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보람이가 가져간 것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보람이는 이미 4장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8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늘이까지 8을 못 가져가요. 왜냐면요, 하늘이가 8을 가져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맞아요. 이 7보다 8이 하나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하늘이가 8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람이는요, 절대 5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6하고 7하고 8을 가져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서 보람이는 절대 5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람이가 가져가는 이 5를요, 누구한테 줘요? 하늘이한테 줍시다. 하늘이는 5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요 아래의 이 논리로 생각을 다시 좀 찬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긴 잠깐 지울게요. 쇼쇼쇼, 샤샤샤샤, 뿅 하고 지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상황을 만들어놨다고 해볼게요. 보람이가 3이랑 6이랑 7을 가져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서야 이제 보람이는 8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비로소. 자, 그러면 하늘이가 이제 남은 거를 가져가야 되겠죠? 하늘이는 1과 2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경우예요. 우리가 한 가지 하늘이와 보람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쵸? 자, 아이고, 경위 같이 생겼네요. 그쵸, 이게. 경우, 첫 번째 경우,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경우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는 보람이가 6부터 가져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보람이가 7부터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보람이가 7을 가져갔다고 해보면 7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1 큰 수인 8을 보람이가 가져가야 돼요. 하늘이가 가져가면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쵸? 조건을 다시 좀 보여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 7, 8은 가져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5는요. 당연히 하늘이가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하늘이는 4랑 5를 가지고 있고 보람이는 3, 7, 8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6은 보람이가 안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하늘이 줘요. 그쵸? 그러면 1하고 2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해 볼 거예요. 1과 2가 남았다면은 누구한테 무엇을 줄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순간적으로 얘한테 2를 주고 보람이한테 1을 줬다 하는 순간 요거는 틀려요. 왜냐면 1 큰 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줘야 되는 거죠. 거꾸로 맞아요. 하늘이한테 1을 주시고 보람이한테 2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경우도 다 풀어보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보람이가 8만 가져가는 것도 생각해보지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람이가 3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하늘이가 4는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보람이가 6하고 7하고 다 하늘이한테 줄게요. 하늘이가 5는 가질 수밖에 없고 6하고 7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람이는 8만 가져가게 되죠. 큰 수 중에서. 이제는 1하고 2가 남았어요. 이 1, 2는 보람이가 모두 다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조건에 안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람이가 이렇게 6을 보람이가 가져갔다, 7을 보람이가 가져갔다, 8을 보람이가 가져갔다.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끝났다. 우리가 근데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늘이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가능한 큰 숫자. 하늘이는 여기 보시면 5를 가져갈 수 있고 6, 7. 큰 수 중에서는 7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커요. 그래서 답은 7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시겠나요? 자, 이렇게 경우를 따져서 푸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률도 낮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쑥쑥 크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 번 풀어볼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안녕!